네, 안준영 변호사와 함께합니다. 어서 오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자, 오늘은 어떤 이야기인가요? 예, 오늘은 그 가수 김호중 씨의 음주운전 사건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. 네. 예, 이 사건이 뭐 어제 오늘 해서 말 그대로 일파만파 커지고 있는데요. 예. 김 씨가 음주운전으로 의심되는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사건이 있었는데 일단 뭐 본인은 자신은 술 마신 적은 없다고 주장을 하고 있죠. 네, 현재는. 그렇죠. 네, 예. 그렇죠. 그렇게 예. 얘기하고 있습니다. 예. 근데 문제는 이제 마치 김호중 씨의 매니저가 운전을 한 것처럼 운전자 바꿔치기까지 하는 일이 있었다는 게 문제죠. 네. 이게 단순히 연예인이어서가 아니라 예. 이 사건이 제가 볼 때 법적으로 꼭 짚어볼 쟁점들이 많아서 준비를 해봤는데요. 예. 음주운전과 뺑소니 그리고 운전자 바꿔치기까지 오늘은 도로교통법 전반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. 알겠습니다. 지금 이제 말씀하셨으니까 세 가지를 한꺼번에 말씀하셨어요. 일단 네. 음주운전 의혹, 뺑소니, 그다음에 운전자 바꿔치기. 네, 그렇습니다. 근데 음주운전 같은 경우는 일단 본인이 부인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네네. 그냥 현재로 그냥 의혹이라는 어떤 그 꼬리표를 달아야 될 것 같고요. 네네. 뺑소니는 지금 그 접촉 사고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냥 가버렸으니까. 네네. 그럼 뺑소니라고 봐도 되는 거죠. 네, 그거는 이제 도로교통법상의 사고 후 미조치라는 흔히 얘기하는 뺑소니죄가 성립을 합니다. 법률 용어로는 사고 후 미조치. 네, 그렇습니다. 그러니까 네. 이제 세속적으로는 뺑소니. 맞습니다. 예. 그다음에 운전자 바꿔치기 같은 경우도 이제 그 소속사 여기서 인정을 했으니까. 네네네. 그렇죠? 네네. 그럼 요 세 가지를 다 한번 아울러 보겠다 이런 말씀이실까요? 네, 그렇습니다. 그럼 일단 어떤 점부터 좀 주목해서 말씀을 주시려고 하는 걸까요? 예, 일단은 그 범인 도피, 교사 이게 좀 문제가 되는 상황인데요. 이게 이제 바꿔치기하고 연결이 되는 얘기인가요? 그렇죠. 운전자 바꿔치기 얘기인데요. 예. 이거에 대해서 그 김호중 씨 측 입장은 가수 본인이 시킨 것이 아니고 소속사 사장이 시킨 것이다. 예, 가수 본인은 모르고 있다. 이렇게 좀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. 경찰에서는 아무래도 당사자가 개입이 안 됐을 거라는 이 말을 믿어주기 좀 어렵겠죠. 수사기관에서는. 네. 수사기관에서는 김호중 씨 본인도 관련이 있을 거라고 의심을 하고 있고요. 그와 관련된 녹취 파일을 뭐 경찰이 가지고 있다. 이런 기사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어제 그 경찰이 김호중 씨의 자택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했는데요. 이 교통사고 사건에서 뭐 압수수색까지 이루어지는 게 굉장히 좀 드문 일이죠. 그렇죠. 그러면 지금 녹취 파일을 확보했다는 얘기도 돌고 있다는 게 압수수색 결과. 아니요, 압수수색 이전에 이미 그런 녹취 파일이 있다라는 기사가 몇 건이 나오더라고요. 그럼 그걸 어떻게 확보할 수 있어요? 압수수색을 안 했는데. 아마 그 매니저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매니저랑 이미 제출했다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. 예, 매니저랑 김호중 씨가 통화한 내역을 경찰이 확보하지 않았을까?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그래요? 네. 사고 후 미조치. 오늘 하나 배웠네요. 뺑소니. 네. 근데 그 뺑소니가 법적으로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. 아, 그래요? 예, 사람이 많이 안 다쳤으면 단순히 사고 후 미조치. 그러니까 도로교통에 방해가 되는 상황을 만들어 놓고 도망갔다는 뜻이고요. 사람이 많이 다쳤으면 도주치상이라 그래 가지고 사람을 다치게 하고 도망갔다. 이거는 또 특가법이 적용해서 좀 더 엄격하게 처벌을 받습니다. 근데 경찰은 지금 처음에는 사고 후 미조치로 이 사건을 좀 다루다가 사안이 좀 심각해지니까 이제 보도 자료를 통해서 김호중 씨에 대해서 이제 도주치상죄를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. 이렇게까지 밝힌 상황입니다. 그럼 아무튼 그 피해 차량의 그 운전자 그럼 부상을 입었나요? 네, 뭐 이 상해라는 게 특히 교통사고에서 상해라는 게 이제 외형상 보이는 큰 사고가 없더라도 이제 뭐 후유증이라든지 통증을 이제 주장하면 상해죄가 인정될 가능성도 있긴 있는데요. 제가 블랙박스 영상을 봤을 때는 뭐 그렇게 많이 다친 것 같지는 않은데요. 그래도 어쨌든 상해가 인정될 가능성이 충분합니다. 아, 그래요? 뭐 상해로 인정에 대해서는 전치 몇 주의 진단이 필요 이런 게 요건이 있나요? 예, 보통 저희 이제 실무에서는 전치 한 3주 정도 이상 되면은 2주가 아니라 3주? 예, 2주 정도는 좀 치료를 받지 않아도 좀 자연스럽게 회복된다고 좀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. 판례상으로 보통 한 3주 정도부터? 그렇죠. 3주 이상 정도 나오면 상해로 인정이 되죠. 알겠습니다. 그 지금 블랙박스에 그 칩이 지금 없어졌다는 이야기가 있잖아요. 네, 그렇습니다. 이건 어떻게 보세요? 예, 그 이미 뭐 매니저가 자수를 했는데요. 자백을 했는데요. 본인이 이제 블랙박스를 빼서 버렸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문제는 이제 이것도 뭐 소속사 사장이 시키거나 김호중 씨가 시킨 게 아니고 매니저 스스로 판단해 매니저 혼자 단독으로 한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피의자가 그러니까 그런 어떤 증거에 해당하는 물건을 없애는 거는 문제가 안 되죠. 사법적으로는. 그렇죠. 본인이
자신의 범죄에 연루된 증거를 없애는 거는 증거인멸죄가 성립을 하지 안 않습니다. 되는데 제3자가 할 거는 증거인멸죄가 성립이 되는 거고. 그렇죠. 그리고 피의자 본인이 제3자를 동원해가지고 자신의 증거를 적극적으로 없앴다면 시키는 경우 교사. 네, 그렇죠. 교사죄가 성립을 할 수 있습니다. 그때는 교사죄가 성립. 교사 내지 방조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. 알겠습니다. 지금 뭐 그 김호중 씨의 그 사건 같은 경우 지금 여기서 진실을 파헤쳐서 이야기할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. 네네네. 그건 좀 경찰 수사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네네. 여기서 사실은 좀 더 일반에서 우리가 좀 짚어볼 수 있는 법적 미비점이라든지 네네네. 관행이라든지 네. 요걸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어떤 점에 주목을 해야 된다고 보세요? 일단 이런 일이 왜 자꾸 일어나는지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좀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는데요. 뭐 작년에도 그렇고 재작년에도 그렇고 이렇게 뭐 연예인이나 뭐 유명 뺑소니와 운전자 바꿔치기. 그렇죠. 그래서 음주운전으로 의심되는 사고를 낸 다음에 도망을 가서 운전자를 바꿔치기한 경우들이 뭐 작년 제 기억엔 작년에도 있었고 유명인도 몇 명 있었던 걸로 저도 기억을 있었어요. 해요. 이런 게 왜 자꾸 일어나나? 왜냐하면 이 뺑소니 사건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음주운전보다 죄질이 더 안 좋을 수 있어요. 그렇죠. 왜냐하면 피해자가 많이 안 다쳤으니까 다행이지. 만약에 인적이 드문 곳에서 많이 다쳤다면 그런 응급을 요하는 피해자를 두고 도망가면 사실 이건 사람의 생명에 영향을 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. 굉장히 죄질이 안 좋은 행동이거든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음주운전을 하고 도망을 가느냐. 이거는 일반인들의 인식도 그렇고 실제로 법원에서의 처벌도 그렇고 음주운전이 걸리는 것보다는 차라리 뺑소니가 낫다. 이런 게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. 왜요? 왜냐하면 그 뺑소니 같은 경우는 피해자가 명확하잖아요. 그러니까 피해자랑 합의만 잘 되면 또 감형이 이루어질 수 있다. 그렇죠. 그리고 실제로 제가 이제 실무를 하면서 느낀 경험도 음주운전 같은 경우는 뭐 삼진 아웃이다. 이래서 3번 걸리면 뭐 예외 없이 구속을 시키도록 되어 있는데 쉽게 하면 법 적용이 더 엄격하다. 그렇죠. 근데 이제 도주치상 같은 경우는 피해자가 탄원하고 합의하고 이러다 보면 아무래도 좀 집행유예나 이런 걸 선처해 주는 경험이 많거든요. 그 계산이 그렇게 가는 거예요? 그렇게 될 수 있죠. 운전자 바꿔치기는? 운전자 바꿔치기의 경우에도 법적인 처벌이 그렇게 강하지 않은 것이 현실이에요. 그래요? 뭐 몇 년 전에 있었던 모 연예인도 운전자 바꿔치기를 했는데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일반인의 인식과 사법부의 좀 처벌이 운전자 바꿔치기라든지 뺑소니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가중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. 그리고 좀 짚어야 되는 게 지금 김호중 씨의 경우에는 사건이 발생한 시점으로부터 17시간인가요? 맞아요. 한참 뒤에 지금 출석을 했다라는 거잖아요. 네, 그렇죠. 이게 결국은 음주 사실을 감추기 위해서 이제 혈중 알코올 농도가 떨어질 때까지 기다렸던 거 아니냐는 의혹이 나오고 이건 현재로서 의혹이긴 하지만 본인은 안 마셨다고 주장을 하고 있으니까. 근데 이게 김호중 씨의 경우가 아니라 다른 사례에서 이런 경우가 꽤 있다면서요. 꽤 많죠. 운전자 바꿔치기의 경우는 사실 그 목적이 되게 분명해요. 음주운전의 측정 시간 동안 도망가고자 싶은 거죠.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유명한 모 연예인의 판례가 지금 대법원까지 남아 있는데요. 술을 마신 것으로 의심이 돼서 경찰이 또 경찰과 검찰이 술을 마신 CCTV 그리고 동석했던 사람들의 증언 그리고 본인이 술을 몇 병 이상 마셨다라는 자백까지 다 받아가지고 법원에서 재판을 했었는데요. 결국은 혈중 알코올 농도를 측정할 수 없었기 때문에 무죄가 대법원까지 가서 무죄가 나온 사건이 있었어요. 정황상으로는 의심은 되지만 증거가 없으니까. 왜냐하면 음주와 음주운전은 조금 다르거든요. 그러니까 우리 법에서 음주운전은 혈중 알코올 농도가 0.03% 이상인 경우에만 처벌하게 되어 있어요. 그러니까 사람이 술을 마시고 운전을 했다고 해서 법적으로 음주운전이 성립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. 그래서 검찰 입장에서는 0.03 이상의 알코올 수치를 증명해야 될 책임이 있는 거예요. 근데 그러면 하여간 출석 안 하고 계속 시간 끌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는 얘기인가요? 그렇죠. 현재로는 음주운전으로 처벌할 방법은 없습니다. 그럼 뭐가 보완이 돼야 된다고 보세요?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음주운전을 좀 면피할 목적으로 현장을 이탈하거나 혹은 운전자를 바꿔치기한 경우에 법 개정까지는 필요가 없지만 양형 기준을 좀 신설한다거나 수정을 해서 굉장히 좀 엄하게 처벌하는 기조가 좀 확립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. 양형 기준을 좀 높인다? 네. 이거 여담인데 저는 평소에 이제 궁금한 게 음주 단속을 해서 이제 세워서 음주 측정을 할 때 불응하고 도주하는 경우 되게 많잖아요. 맞습니다. 근데 저는 그걸 보면 이해가 안 되는 게 차 번호 다 나오잖아요.
근데 왜 도망가요? 그렇죠. 어리석은 행동인데요. 예. 과거에는 실제로 음주 측정 거부죄가 음주운전죄보다 처벌이 약했어요. 아, 그 죄가 있어요? 네. 음주 측정 거부죄라는 게 있는데요. 예. 실제로 그게 처벌 수위가 약하다 보니까 도망가는 사람이 현명한 사람이었던 거예요. 과거에는. 그게 더 사법적으로 이득이다? 그렇죠. 예. 지금은 이 음주 측정 거부죄가 음주운전보다 엄하게 처벌해요. 아, 그래요? 그렇기 때문에 요새는 측정을 거부하고 도망가는 사람들이 현저히 줄었어요. 예. 운전자들이 다 알고 있기 때문에. 예. 아, 그렇습니까? 네, 그렇습니다. 예. 아, 예, 알겠습니다. 자,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진행을 해야 되는 거군요. 안준영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